시작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대리인데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법무사에게도 허용을 했습니다. 변호사 외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무조건 모든 걸 다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리할 수 없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게 다 소송 대리거든요. 안 되고요. 그럼 뭘 대리할 수 있냐? 우리 교과서 518페이지에 거기에 박스에 있죠. 대리의 범위.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의 10% 대신 내는 거 가능하고요. 입찰표 작성,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작성한다고 했죠. 호가 경매는 입찰표를 안 적고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라고 했죠. 입찰표 작성 대리신할 수 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 10% 낸 거 1등 못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안 되고 떨어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 안 된다고요.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대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 대리는. 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518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있는데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경매, 공매가 나오는데요. 자동차는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수원지방법원에 해야 됩니다. 여주 지원에 하면 안 됩니다. 이천법원 있나요? 따로 이천법원이라고 있죠? 법원은 없어요? 광주시 법원은 있던데요. 이천시 법원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 여주로 가야 돼. 강주는 광주시 법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시군 법원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지원도 안 되고 지방법원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산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제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강사인데 해보니까 아산에 천안에 있는 분은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잖아요. 그 지원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14일이) 냅니다.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 2번. 암기 프린트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없어요? 아니면 아예 안 받았어요? 자꾸 찾아봐야 돼요. 짜증나도 귀찮아도. 2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별표에 14일이라고 돼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숫자 14일, 7일 이거는 암기해야지 왜 14일이냐 따져봐야 답 안 나오죠.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머리 아파요.
자, 등록 요건은 이것도 좀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제가 건의하니까 저만 요구도 못서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세상이 불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게 원래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즉 다시 말하면 중개인, 다시 말하면 부칙개공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칙개공이 누구예요?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개업공개사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1번 중개업 등록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가입해야 돼. 미리. 등록 요건이니까 가입 증명서 가져가야 등록이 가능해요. 차이점이. 그 차이점 위주로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를 내는데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부칙개공은 안 된다고요. 중개인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곧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허용해야 되는데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하려면 하고 그만두려면 같이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만두는 거는 같이 그만 안 두고 매수신청 대리만 폐업할 수도 있어요. 중개업은 계속하고. 그 변호사들이 법원에다가 등록을 하잖아요.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호사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이죠. 대법관. 그 대법관이 13명이에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기피 신청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피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사가 12명이 판결하고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대 이재명 대표 무슨 선거법 공직선거법 그럼 12명이 심리를 해요. 그럼 짝수잖아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보통 자기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11명이 그중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 만들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실무교육, 여기서 실무교육이란 무슨 실무교육이겠어요?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입니다. 여권용 사진, 모든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반명함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정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수수료는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11번에 있습니다. 11번. 가장 좋은 거는 암기 프린트를 직접 적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적어 보기 힘들면 눈으로라도 쳐다보고 밑줄이라도 치고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작용이 있습니다. 금세 다 잊어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격 사유입니다. 즉 우리 교과서 519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된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단 폐업 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좀 웃겨요.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 절대적 등록 취소에 보면 중개업을 폐업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개업을 안 하면 못한다고 매수신청 대리를. 그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냥 변호사들 자기들 변호사 하려고
개업공개사 가부제의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 중개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중개업을 등록했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제지어서 등록 취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거 단서조항 요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거 폐업해가 중개업을 폐업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경매에 입찰 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데 1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안에는 다시 등록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단 중개업을 폐업을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중개업을 폐업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폐업해도 스스로 안 하겠다는 사람을 또 등록 취소합니다. 웃기죠? 그 제가 웃긴다.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러냐 하니까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매수 신청 대리 방식은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리하려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카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항, 시험에는 요거 출제됐습니다.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가치는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감정가격 적어주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감정가격 나와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소유권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치권, 분묘귀지권, 법정지상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권, 전세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인수되는데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 위임계약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한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제 친구 보니까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사무소에 계속 두고 가면 된다. 아니면 집으로 가지고 간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에는 없는데. 가지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옛날 거 넘겨주면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계약 내용 이런 걸. 그 가져가더라고 집에. 그 계약서를 집에 보관해야 된다. 사무소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그냥 5년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돼 있지. 어디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럼 사무소에 놔놓고 가는데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다 잊어먹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고. 5년 보존 안 했다고 업무정지나 뭐 이런 거 처벌하려고 하면은 잊어먹은 사람은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고 보존할 의무는 계약 당시 개업공개사라고 봐야 되겠죠. 해석상.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다가 넘겨주려면은 계약서 같은 거는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물론 집에 보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건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잖아요. 6번. 암기 프린터 6번에 있고요.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해야 될 거는 암기 프린터 34번에 위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4번.
암기 프린트 34번 두 번째 가만별표 보니까 설명해야 될 거 4개 나와 있죠. 특히 경제적 가치 시험에 나왔으니까 밑줄 치놓으시고요. 매수인이 인수 부담해야 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말소규정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 같은 거 설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매수인이 된 경우, 즉 낙찰받은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하고 근거리 교통비 등은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집보로 데리고 다니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성립 안 돼도 미리 받고, 저도 그걸 그렇게 제가 논문 발표할 때 주장을 했었어요. 미리 받고 나중에 계약 성사되면 받을 보수에서 미리 받은 걸 빼고 나머지만 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주장하고 있는데 각종 커뮤니티 이런 데 보니까 개 사기꾼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 요즘 개를 뭐 붙이더라고. 개살구, 개두릅 이런 거는 개두릅이 더 비싸던데, 참두릅보다. 옛날엔 개가 좀 부정적 이미지로 개두릅 하면, 근데 개두릅은 더 비싸요, 참두릅보다. 개 재수 없다 이 말은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저도 지금 아파트 이사 간데도 거의 80%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거니까 전부 젊은 사람이라서 어디 말 붙일 데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저는 노인네들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고 이러니까 전부 애 2명 이상 있더라고요. 특별 공급 이런 거 받으려면 애가 많아야 점수가 가점이 높잖아요. 오늘 주차선 안에 딱 차를 대놨는데도 앞에다가 주차 똑바로 하세요 이런 걸 써붙여놨더라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차가 주차선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도 뭐 자기가 되는데 좀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요. 우리는 그만 좀 그 해도 웬만한 거는 참고 이러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실비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보수에 대해서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날 매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고 약정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잔금 치를 날 받을 수 있죠. 중개 보수는 매수 신청 대리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25일까지 돈 내도록 돼 있으면 기한일 날 받는다고요. 24일까지 돈 내도록 돼 있으면 23일 날 돈 내도 돈 낸 날 받는 게 아니라 기한일 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는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 보수는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중개 보수는. 왜?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교부를 안 해도 되는데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는. 요거는 뭐 시험에 출제됐던 게 요거 5번 출제됐네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20번. 암기 프린터 20번에 15번 밑에 보면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슬래시하고 업무 정지 사실 출입문 표시 의무 X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당했을 때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업무 정지 당했을 때는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전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에 돌아다니 보니까 업무 정지 당했다고 써붙여 놓은데 봤어요? 못 봤어요? 전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중개업에서는 써붙일 의무가 없다고요? 그 매수 신청 대리인 써붙여야 되는데,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가 11만 명 중에서 1000명, 1000몇백 명밖에 안 된대요. 1%도 안 돼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 한다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걸어놓은데도 별로 못 받잖아요. 중개사무소에 다녀보면. 자,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 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된다. 중개업의 경우 써붙일 의무는 없다고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요거는 요거 하나만 2번만 보십시오.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또 사후에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된다. 2번만 특이하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금지 행위도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대리인으로서 1억 써내고 본인으로서 1억 1천만 원 써내버리면, 경매라는 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 대리인은 1억 써내고 본인 이름으로 1억 1천만 원 써내가 입찰에 참여해버리면 본인이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으로서 써내놓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고 실비 30만 원 받고 이렇게 돈만 받아 챙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피고 원고를 둘 다 대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어떤 남자가 두 여자한테 당신만을 사랑한다, 당신만 사랑한다, 사귀잖아요. 둘 중에 한 명만 사랑할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2명을, 법적으로 2명을 사랑할 수는 없죠. 사랑은 할 수는 있겠네. 결혼을 못하는 거고. 사랑은 법적으로도 뭐 사랑한 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겠네. 근데 일부 일체되니까 두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하고만 결혼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예요. 두 사람한테 동시에 그렇게 했다면. 한 사람한테 충실하라는 이야기예요. 1등 한 명 뽑는데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 받아 줄게 해가지고 돈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얘기. 두 사람을 다 1등 시킬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낙찰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공동명의로 가능하긴 하지만 공유 지분으로 가능하잖아요. 공유 지분으로 반반, 지분 50%씩 이렇게 낙찰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2번, 3번이 시험에 나왔다. 2번, 3번만 주의하시라고요. 밑줄 치놓으시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와요.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실무교육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를 3월 초과해서 휴업,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라고 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휴업도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중개업 휴업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실무교육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 전문대, 협회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박스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53번 박스 까만 별표. 찾았어요? 공기업 X라고 돼 있잖아요. 박스에 53번 박스에 까만 별표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고요. 중개실무교육은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가 교육 대상이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대상입니다. 임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 과목, 그리고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경매 관련 과목 수강과 교육 과목별 평가를 합니다. 모든 교육 60점 안 넘으면 수료 안 됩니다. 중개실무교육이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든 60점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60점 안 돼가지고 수료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점수 못 받을까봐. 자,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개업하고 똑같다고요. 보정 설정 금액,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있죠. 법인은 4억 이상,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1번, 가로하고 매수 신청대리 동이라고 돼 있죠. 매수 신청대리 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 4억이라는 이야기죠. 중개업 하더라도 4억, 매수 신청대리 하더라도 4억 추가로 해야 됩니다. 문사무소 2억, 개인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숫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숫자 좀 주의하시고요.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동그라미 3번,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에 있죠. 협회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그 다음에 협회 시도 지부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도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에 지도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시도 지부는 지체 없이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저도 이게 대한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암기 프린트에 15일, 10일에 보면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등록 취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2문제 행정처분에 나온다고 했죠. 행정처분이. 근데 요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요. 다만 절대적 취소 사유에 요거 2번만 하나 기억하십시오. 2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폐업하겠다는데 굳이 등록 취소하는 이유가 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하겠다고 폐업 신고하는 사람을 굳이 등록 취소? 기분 나쁘게 왜 하냐고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매수 신청들이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폐업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폐업 신고 수리하면 되는데 등록 취소해 버려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7번 하나만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입니다. 15번 밑줄 치십시오. 44번에 15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밑줄 치십시오. 12번하고 15번 암기 프린터 44 비교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인데 2 플러스 1이 즉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신청대리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왜?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그냥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정지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거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하면 업무정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수신청되는 절대적 업무정지다. 누가 하는데 이거는 지방법원장이 하니까 그래요.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시험에 나온 거는 암기 프린트에 다 있어요. 거의 다 90% 정도는. 암기 프린트 20번에 2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6개월 이하예요. 6개월 이하. 근데 매수 신청되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하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모두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대장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요것도 암기 프린터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51번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51번에 44, 45, 46, 47 여기에 있습니다. 4개. 자, 44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등록증 반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폐업신고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45번에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해산한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암기 프린터 51번에 46번에 보니까
중개업을 하다가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은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요령이 모든 과목 다 비교하시라고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제가 아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임대차, 농지임대차 비교하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면 또 공법에서는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건축법은 건축허가인데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 건축법상은 사용승인인데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르다고요. 또 정화조 준공검사, 또 다른 법에서는 준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야 된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상가임대차 한 문제, 경공매 한 문제,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씩 출제해서 3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도 주택하고 상가가 다르죠. 그런 다른 점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점도 많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똑같아요.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다. 또 주택하고 상가 다른 점이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해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는 임차인이 만약에 5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5년 더 장사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중간에 해지 못합니다. 상가는.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2년 더 살겠다 해놓고 또 해지할 수도 있다고요. 차이점이.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경매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매수 신청 대리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면 됩니다. 14일 안에 등록해준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에 등록해준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준다. 이런 차이점. 매수 신청 대리 무한대로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송 대리는 안 된다. 매수 보증금 최저 매각가액 10%다. 이런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